안녕하세요.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박수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마영입니다. 미국 신용강 등 후폭풍에 연준의 긴축 장기화 우려가 불거지면서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지속되면서 지수의 상단은 제한되고 개인이 나홀로 매수에 나서며 하단을 방어하는 모습인데요. 그래도 모멘텀이 부각된 개별 종목들은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줬죠. 네, 맞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인 에코프로 HM이 신사업 추진 소식에 에코프로 그룹주 내에서 홀로 급등하면서 상한가 마감했습니다. 또 엔터주의 전반적인 강세 속의 하이브가 뉴진스의 빌보드 핫백 세곡 동시 진입 소식에 외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9.6% 상승 마감했습니다. 종목별 장세가 활발하게 진행된 하루였는데요.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첫 번째 이슈픽의 주인공은 누군가요? 네, 올해 들어 2차 전지주에서 개인과 외국인이 엇갈린 행보를 보이면서 수급이 수급을 부르는 현상이 이어졌습니다. 최근 2차 전지 대표 종목들의 매매 동향에서도 개인과 외국인의 힘겨루기는 여전히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투데이안경 이슈픽 첫 번째는 외국인 2차 전지주 폭풍 매도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난 7월 21일 이후 10거래일 동안 코스피에서 2조 9,394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외국인의 셀코리아는 2차 전지주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지난 7월 21일 이후 10거래일 동안 외국인 순매도 상위 5개 종목은 포스코홀딩스와 LG화학 그리고 삼성 SDI, 포스코 인터내셔널 등 모두 2차 전지 관련주였습니다. 포스코홀딩스는 무려 3조 4천억 원 이상 매도하면서 순매도 1위에 올랐는데요. 오늘 종목별 흐름은 어땠나요? 네, 포스코홀딩스는 외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에 0.3% 상승하면서 보합권에서 마감했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외국인의 유입에 힘입어 3.6% 상승 마감했습니다. 삼성 SDI는 3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오늘도 0.6% 밀렸습니다. 2차 전지 이슈에 이은 투데이안경 이슈픽, 오늘의 주제는 뭔가요? 투데이안경 이슈픽 두 번째 주제는 국민연금 8월 슈퍼사이클 조선주 확대입니다. 국민연금이 8월 들어 유통주와 건설주 보유 지분을 줄인 대신 하반기 업황 개선이 기대되는 항공, 조선주의 비중은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슈퍼사이클에 진입하며 이익이 가시화 중인 조선주, HD현대중공업 지분을 6.01에서 6.38%로 삼성중공업은 7.04에서 8.05%로 확대를 했는데요. 오늘 조선주들의 흐름은 어땠나요? LNG 운반선 두 척 수주 소식을 알린 HD현대중공업은 0.6% 상승 마감했습니다.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등 대부분의 조선주가 일제히 오름세로 마감했는데요. 슈퍼사이클에 올라타면서 기대치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조선주입니다. 종목별 성장 스토리를 잘 따라가 보셔야겠습니다. 투데이안경 이슈픽 종목은 2차 전지 조선주 가운데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포스코홀딩스, 삼성 SDI, HD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입니다. 투자자 여러분들은 매수하셨나요? 매도하셨나요? 아니면 아직도 고민 중이신가요? 종목들의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보는 매도의 기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종목별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보는 매도의 기술, 투데이안경 이슈픽 첫 번째는 외국인 2차 전지주 폭풍 매도입니다. 외국인이 셀코리아로 돌아선 가운데 순매도 상위 5개 종목이 모두 2차 전지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외국인의 행보를 두고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외국인의 2차 전지 매도 성격 어떻게 보시는지 지점장님께 먼저 질문 드릴게요. 네. 2차 전지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대부분 의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방향성보다는 가속도를 더욱더 중요시 보는데요. 발표된 2분기 실적을 확인해 보면
LG 에너지 솔루션은 QOQ로 매출이 정체되었고요. 영업이익은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BM은 QOQ로 매출액이 감소했고요. LNF 또한 QOQ로 매출액과 영업이 모두 감소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2차 전지 종목들이 높은 밸류에이션을 유지할 수 있었던 배경은 업황과 무관하게 경기와 무관하게 증익이 가속화되는 매출 성장이 주요 요인 중에 하나였는데 이러한 그 성장이 다소 둔화된다는 것 자체가 높은 밸류에이션을 이제 지탱해 주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방향성에 대해서는 의심이 없지만 현재는 가속도 주가가 미리 선반영을 어느 정도 한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네, 매출 성장이 둔화되면서 좀 밸류가 현 시점에서 살짝 부담스러운 구간이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외국인과 개인의 힘겨루기가 지속되고 있는 2차 전지주, 오늘 매도의 기술에 오를 종목은 포스코홀딩스와 삼성 SDI입니다. 두 종목 모두 두 분의 의견이 엇갈렸는데요. 포스코홀딩스는 이성홍 이사 고, 이희권 지점장 스탑, 삼성 SDI는 이성홍 이사가 스탑, 이희권 지점장이 고 신호를 켜주셨습니다. 먼저 포스코홀딩스부터 볼까요? 신고가 기록 후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이 팔긴 했지만 개인이 담으면서 강보합에 마감을 했는데 두 분 엇갈린 신호 주셨습니다. 먼저 이희권 지점장님이 스탑 경계 사인 주신 이유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포스코홀딩스의 스탑 이유와 그리고 삼성 SDI의 고 이유는 저는 동일한데요. 밸류에이션입니다. 2차 전지 종목들이 피어 그룹 대비해서 높은 밸류에이션을 가진 종목과 낮은 밸류에이션을 가진 종목을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선별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요. 물론 포스코홀딩스를 화학 그러니까 철강으로 본다면 비싼 밸류에이션이겠지만 2차 전지로 본다면 싼 밸류에이션입니다. 그런데 포스코홀딩스의 이 2차 전지의 매출 비중이 급격하게 올라올 수 있느냐 그리고 올라오고 있느냐에 대해서 다소 좀 정체되었기 때문에 저는 다른 2차 전지 종목들에 비해서 PER이 좀 비싸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결정적으로 둘러싸고 있는 지금 성장주를 둘러싸고 있는 요인들 이 성장주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피치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 이로 인해서 금리 상승은 성장주들에 대한 밸류에이션 할인으로 작용되게 됩니다. 때문에 최근에 외국인들의 행보를 차트로 보시면 꾸준히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 누적 지분율이 거의 최저치를 보이고 있는데 네. 이 같은 요인은 향후에 이 실적으로 보여주지 않는다라면 다소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포스코홀딩스의 그 2차 전지 매출 비중으로 볼 때 지금의 가격은 조금 부담스럽다라는 의견이셨습니다. 이성홍 이사는 포스코홀딩스 아직 고해도 된다는 의견 주셨는데 이유 들어볼까요? 우선은 최근에 시장에서 전체적인 종목들이 조정이 나온 단계였습니다. 그중에서 좀 저점을 이탈한 종목들도 있고 짧은 최근의 저점이죠. 그렇지 않은 종목들이 있는데 우선은 가격으로 최근 저점을 이탈하지 않았다는 점을 첫 번째로 들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 현재 시점에서 만약에 우리가 그 포스코홀딩스가 영위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그 전기차 단의 성장을 우선은 감안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완성차 단 같은 경우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교체될 수 있는 주기를 대입해 봤을 때 한 2030년까지는 우선은 이게 전환 같은 경우 한 50% 이루어진다는 요소를 대입을 해 봤을 때는 한 2030년 이전까지는 성장이 나온다라는 시각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대입을 해 봤을 때 첫 번째로는 이 배터리와 관련된 부분, 우리가 소재단에서 이 부분을 게임 체인저, 게임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소재가 나오지 않는다는 가정을 넣었고요. 두 번째로는 첫 번째 말씀드린 요인, 전기차 시장의 성장을 대입해 봤을 때 우리가 2028년 기준에 그 리튬과 관련된 사업의 생산 가치를 반영해 봤을 때 한 30만 톤, 이 부분을 대입해서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고를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포스코홀딩스가 지난 10거래일간 외국인이 3조 원 이상 매도를 했다고 합니다. 같은 기간 개인은 4조 원 이상 순매수를 했는데요. 앞서서 지점장께서 그 수급적으로도 체크를 해주셨지만 외국인과 개인의 엇갈린 매매 행보 어떤 시각 차이가 있다고 보실까요? 저는 가장 큰 부분이 실적을 발표한 전기차 업체들의 매출의 감익 그리고 마진의 축소를 크게 보고 있습니다. 왜 마진이 축소되었을까? 소재 업체들뿐만 아니라 셀 업체들도 마진이 다소 축소되었는데요. 이는 리튬 가격 하락, 금속 가격의 하락이 주요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럼
왜 리튬 가격이 하락했을까를 봤을 때 테슬라를 비롯해서 원티어 업체들은 정말 전기차의 판매량이 뛰어납니다. 하지만 국내 업체들과 손을 잡은 일부 폭스바겐이라든가 BMW, GM, 포드 같은 업체들의 전기차의 판매량은 생각보다 저조한 상황입니다. 이는 최종적으로 판매를 해야 될 전기차 업체들이 테슬라를 제외하고 판매를 잘 하지 못하고 재고가 쌓여가고 있기 때문에 급하게 2차 전지의 재고를 쌓지 않는 모습, 그럼으로써 판매 가격이 떨어지고 마진이 훼손되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그러면 다른 2티어, 3티어 업체들이 전기차 판매량을 늘려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2차 전지 가격 하락이 중요하겠죠. 때문에 지금은 포스코홀딩스나 에코프로 비행 같이 밸류에이션을 과하게 현재의 시점의 밸류에이션이 아니라 먼 미래 밸류에이션을 다른 2차 전지 종목들에 비해서 과하게 당겨온 종목들은 조금 밸류에이션을 흡수하는, 완화하는 시간이 필요한 구간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공매도 그 증가에 따른 향후 영향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에코프로 공매도 잔고는 줄어들었는데 포스코홀딩스의 잔고는 급증세거든요. 이런 영향은 또 어떻게 보실까요? 전반적인 시장에서 수급 같은 경우가 우선은 집중되는 종목이죠. 그런 종목단 안에서 외국인의 밸류에이션을 대입을 해봤을 때는 현재 철강 사업의 매출 비중이 높고 여기에 대해서 가깝게는 2025년 이후부터 본격적인 2차 전지 소재에 대한 매출 비중의 확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영향을 미치는 거고요. 그러한 부분에서 이게 우리가 전체 일반 사업에서 신사업 같은 경우가 대입이 됐을 때 매출이 20% 이상 비중이 넘어갔을 때 그때 이 부분에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기여도도 높아집니다. 그렇다 보니 외국인 입장에서는 현재 시점의 주가 시가총액 50조 같은 경우가 좀 어느 정도 2025년 기준에 밸류를 좀 대입해서 봤을 때는 목에 차 있다는 기준에서 공매도가 확대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2차 전지주 중에서 그래도 포스코홀딩스가 그룹 수직 계열화라는 그런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미래 성장성이 높은 점수를 받고 있는데요. 말씀 주셨듯이 좀 또 다른 트리거가 나와줘야 할 시점인 것 같아요. 주가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어떤 모멘텀들 나와줘야 할까요, 그러면? 대표적인 2차 전지주들의 흐름을 보면 소재땅 같은 경우는 특히 지금 어느 정도 밸류가 나올 수 있는 환경의 그림을 2028년, 2030년까지 그려놨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증설이라든지 아니면 추가 수주가 나타났을 때 주가 같은 경우가 먼저 반응을 해서 레벨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포스코홀딩스 또한 신사업을 이 부분에 대입해서 봤을 때는 추가 증설이라든지 또는 수주 같은 경우가 나올 때 여기에서 주가 같은 경우에 캡이 이제 50조 이상 이렇게 단계적으로 올라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수익 구간이지만 미래 성장성을 볼 때 더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기존 보유자분들께서는 현 시점에서 전략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지점장님? 네, 저는 스탑 의견 드리겠고요. 하지만 54만 원 부근에서는 좀 사봐도 된다. 21일 이동평균선 근처이기 때문에 생명선은 유지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 중요한 건 여기서 더 높은 밸류에이션을 이어갈 수 있을지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먼저 매크로적인 환경에서는 금리 환경이 영향이 있겠죠. 그리고 그 금리 환경 이후에 종목적인 면에서는 2차 전지에 PER을 적용받을 것인가 아니면 철강에 PBR을 적용받을 것인가 이게 중요한데 2차 전지에 PER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결국 2차 전지 매출 비중 확대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2차 전지의 매출 비중 확대가 안 보이고 향후에 좋아질 것이다 때문에 밸류에이션 올려놓았기 때문에 2차 전지 매출 비중 확대에 대한 신뢰성 확보가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두 분 다 2차 전지 매출 비중의 확대가 주가의 트리거가 된다는 점에서는 두 분 다 동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삼성 SDI도 보겠습니다. 3거래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오늘도 약보합권에서 마감을 했는데 보유자분들 좀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삼성 SDI는 이성웅 이사가 스탑, 이익원 지점장이 고사인 주셨는데요. 이번에는 이사님께 먼저 질문 드릴게요. 스탑하신 이유 들어볼까요? 우리가 가깝게 지금 배터리 셀 업체들의 변화를 보면 시장 점유율의 차이가 명백히 있습니다. 중국 업체들 같은 경우가 합산해서 한 50%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매출의 다각화를 보여주거나 아니면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오는 부분을 보여주거나 그 부분의 차이를
갭을 좁혀야지 주가 같은 경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CATL 같은 경우가 배터리 주문으로 가동률이 감소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재고 증가 수치가 오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CATL 단에서 재고가 줄어들지 않으면 셀 단에서 가격 같은 경우도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가 좀 매출 다각화가 지금 3사 중에서 불투명한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스탑을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익원 지점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고사인 주셨는데요. 삼성 SDI도 최근 외국인 매도 상위 종목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사실 2차 전지 랠리 구간에서 크게 오르지도 못했는데 외국인이 팔고 있거든요. 현재 외국인 비중이 어느 정도고 매매 행보는 어떻게 판단하실까요? 네, 먼저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최근에 삼성 SDI의 외국인 매출 비중이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여기 진한 초록색 같은 경우에 시계열로 따진 외국인들의 누적 비중입니다. 최근에 6월 달 들어서부터 조금 감소하긴 했지만 주봉을 본다고 하더라도 계속 우상향하고 있고요. 월봉을 보더라도 계속 우상향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서 앞서 보여드렸던 포스코홀딩스의 주가를 비교해 본다라면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 외국인 지분율이 꾸준히 유지되다가 최근에 외국인 지분율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때문에 삼성 SDI와 외국인들의 이 지분율은 몇 개월은 1, 2개월은 조금 빠지긴 했으나 전반적으로 비중은 계속 유지된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외국인의 수급 비중은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결국 외국인의 포지션은 저는 밸류에이션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포스코홀딩스에 비해서 삼성 SDI의 밸류에이션 그리고 삼성 SDI가 다른 셀 업체들에 비해서 마진은 높은 반면에 밸류에이션이 낮기 때문에 외국인은 길게 보고 가져간다라고 보고 있고 저도 마찬가지로 이 상황에서 그 의견 드렸습니다. 네, 외국인 지분율이 살짝 감소하긴 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인 것을 봤을 때는 삼성 SDI가 낮은 밸류에이션 그런 매력이 있다라는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2분기 그 7%대 영업이익률로 셀 3사 중에 삼성 SDI가 수익성 부분에서 단연 돋보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이렇게 무거운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좀 더 탄력적인 흐름을 위해서 어떤 모멘텀 필요하다고 보실까요, 이사님? 지금 현재 시점에서 필요한 건 아까 재고라는 언급을 한 부분 드렸고 그다음에 셀업체 같은 경우가 가격 전가력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소재업체 단에서 시작이 돼요. 그렇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애매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면 좀 밸류 매력이 발생했을 때는 수급이 유입될 수 있겠지만은 지금 가격 흐름 단을 주가에 대입해서 보더라도 우리가 소재업체의 강세가 나타날 때 셀업체가 좀 따라가는 구조가 나타났었어요. 그렇다 보니 우선은 좀 전체적으로 시장 같은 경우가 수급이 분산이 되고 여기에 대해서 밸류를 논할 시점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반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삼성 SDI 가격 전략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장기 투자자분들 중에서 아마 그 비자발적인 장기 투자자분들도 꽤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2차 전지주냐 이런 마음도 드실 것 같은데 기존 보유자분들 현 시점에서 가격 전략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SDI 답답하죠. 주가 흐름이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답답합니다. 그 답답한 이유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타 셀업체 대비해서 보수적인 투자 그리고 향후의 수주 금액도 급격하게 늘어나지 않는 모습 보이고 있죠. 그리고 IR 자체도 굉장히 보수적인 IR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객사의 그 증설에 맞춰서 동사도 투자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맞춤성 영업이익률, 높은 영업이익률을 보이고 있고요. 결국 지금까지 반영된 밸류에이션보다 향후에 동사가 어떤 행보를 보이느냐가 중요한데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 같은 경우에는 선제적인 미국 투자로 인해서 AMPC의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을 1분기 때 반영을 시켰고요. SK온 같은 경우는 2분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향후에 그 SDI가 미국에 증설을 나선다라면 지금 주가에 반영되지 않는 AMPC 효과를 반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재미없지만 향후에 모멘텀은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의견 74만 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조선주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이 보유한 종목들의 지분 조정에 나섰습니다. 10년 만에 슈퍼사이클 진입에 호황세를 보이고 있는 조선주 지분을 상향했다는 소식 전해졌는데요. 국민연금의 조선주 지분 확대, 수급에 긍정적인 효과 기대해봐도 좋을지 이사님 어떻게 보실까요?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수를 따라가는 흐름에 자금 성격도 있겠고 또는 이제 아웃소싱을 주면서
좀 액티브한 플레이를 하는 자금 성격들이 있는데 지분의 확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우리가 지수를 따라가는 흐름과 함께 이게 한 80%, 그다음에 액티브가 한 20%가 더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지분을 늘렸다는 점은 긍정적인데요. 우리가 여기에서 그 조선업종을 놓고 보면 그 국민연금 지분과 연계해서 지수 편입이 예정돼 있는 또는 특정 시가총액의 허들이 넘어서는 종목이 연금의 지분이 또 늘어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은 좀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네, LNG 발주 사이클에 좀 주목을 해보자는 의견도 주셨는데 네. 그 부분 조금 더 들어볼까요? 우리가 LNG성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조선주에 대입을 해봤을 땐 이게 실적이 좋아진다, 흑자 전환을 한다 해서 주가 같은 경우가 반응하지 않아요. 이 사이클 산업이다 보니까 LNG선의 발주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그 구조적인 면이 중요한데 첫 번째로 LNG선 같은 경우는 지금 중고선가와 신선박 같은 경우가 가격이 붙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뭐냐면 재고가 그만큼 적다라는 요소고요. 새롭게 여기에서 발주가 나올 수 있는 점은 첫 번째로는 그 대표적인 투기적인 발주 성격을 가진 업체 수주가 나오고 있느냐. 그 부분은 그리스 선주로 알 수 있는데 지금 수주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상가는 더 상승할 수 있다는 점이고 여기에 하반기에 미국 인프라 같은 경우는 상반기 대비해서 더 증가를 하게 됩니다. 비중은 2대8 정도 비중인데 여기에서 이 인프라 투자가 나타나게 되면은 LNG선의 수주도 늘 수 있습니다. 네, 슈퍼사이클에 올라타며 순항 중인 조선주. 오늘 매도의 기술에 오른 종목은 삼성중공업과 HD 현대중공업입니다. 4개의 고신호가 들어왔습니다. 두 분 모두 고사인 주셨는데요. 삼성중공업부터 보겠습니다. 2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하면서 중장기 이익에 대한 기대치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100만 주 이상 쓸어 담으면서 1%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 두 분 모두 고사인 주셨습니다. 먼저 지점장께서 삼성중공업 고 이유 주신 거 들어볼게요. 네, 먼저 간단하게 수급부터 보겠습니다. 앞서 포스코홀딩스와 SDI에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삼성중공업의 외국인 누적 매수는 보시는 바와 같이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에 조선주의 초호황 시기와 비교를 해보더라도 2004년쯤이죠. 당시에 이 정도의 외국인의 누적 수급이 있었는데 현재 누적 수급은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거의 과거 초호황기의 절반까지 이 외국인들의 매출 비중 수급 비중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주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작하는 모습 보이고 있죠. 턴어라운드의 시작이다라고 보여지는데 2분기 영업이 흑자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매출액이 증가함으로써 이익이 증가되고 있는데요. 고정비 회수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고성가 업체들, 고성가 선종들, 대형 컨테이너선이라든가 LNG선의 매출 비중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매출 자체도 늘어나지만 그 매출의 질이 좋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까지 매출의 질이 좋은 것 외에 하반기에 카타르 LNG선 2차 수주도 예상이 되고 현재 수주한 금액이 7월 말 기준으로 63억 달러, 올해의 수주 목표 금액이 95억 달러이기 때문에 이 속도면 충분히 목표를 초과 달성하고 남습니다. 때문에 지금도 좋고 앞으로도 좋고 수급도 좋기 때문에 그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외국인의 누적 수급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점을 보면은 주가도 더 올라갈 수 있는 룸이 크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이사님도 고신호 켜주셨는데요. 삼성중공업이 그 국민연금 지분 확대에 따른 수급 기대 효과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 궁금해요. 주요 투자 주체의 수급 특징 어떻게 지금 나타나고 있을까요? 우리가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지분을 확대를 할 때 이거를 호가로 예를 치면은 막 위로 올려서 매수를 하기보다는 좀 이렇게 깔아서 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빠지는 경우를 좀 방지를 해주는 그런 수급의 역할을 하고요. 조선업종의 수급의 키포인트는 외국인입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가 특정 조선에 대한 매수를 하나를 찍어서 매수를 하기보다 뭐 LNG선이 긍정적이다라고 하면은 먼저 미국 시장에서 관련된 그 선주업체들의 주가 반응이 먼저 나타나고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뭐 조선업종 같은 경우가 통으로 이렇게 매수가 들어오게 돼요. 그렇다 보니까 외국인 수급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특정 기업을 보기보다는 지금은 LNG선이 조선업종이 키기 때문에
이쪽 업체들을 전체적으로 함께 아우르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분 다 외국인의 양호한 수급에 집중을 해주셨습니다. 삼성중공업이 그 신고가 기록 후 주춤하고는 있지만 탄력도는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기대치를 더 높여도 좋을지 기존 보유자 현 시점에서 전략 어떻게 가져갈까요? 지점장님? 네, 삼성중공업 네. 그 의견 드리겠고요. 저는 9,500원 목표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결국 수주를 달성하고 있고 그리고 향후에 나오는 수주가 영업이익을 더욱더 높여줄 수 있을 만한 수주이기 때문에 저는 밸류에이션 상에서도 비싸지 않고 그리고 이 흑자 전환이 가시화된다라면 충분히 9,500원은 달성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어서 HD 현대중공업도 보겠습니다. 오늘 LNG 운반선 두 척 수주 소식을 전했는데요. 오늘은 탄력적인 반응 없이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HD 현대중공업도 두 분 모두 한 목소리로 고사인 주셨는데요. 먼저 이사님께 고사인 주신 이유 들어보겠습니다. 조선주 전반적으로 좀 긍정적인 시각이신가 봐요. 네. 이게 사이클 산업에서는 우리가 지금 조선단에서 LNG와 관련된 기업들이 수주가 나와도 주가는 크게 움직이지 않아요. 그다음에 그 수주가 나왔다고 해서 실적이 갑자기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시간차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가장 이 긴 시간의 사이클 산업에서 살펴볼 거는 어떤 가격 지표 같은 경우가 이 주가에 영향을 가장 중점적으로 미치는지 여부인데 유가가 지금 70불대에서 빠지지가 않죠. 80불까지 우선 올라왔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서 재고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늘어나더라도 유가는 지금 빠지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조선주 같은 경우도 주가의 하방 경직성이 나타나는 거고 여기에서 추가로 수주가 더해질 수 있는지 여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과의 가격이라든지 발주 이러한 부분이 연결될 수 있는 요인들 그 점을 감안을 해봤을 때 투자 의견 같은 경우는 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이건 지점장께서도 고사인 주셨는데 외국인 수급을 계속 체크해주고 계십니다. 수급적으로 우호적인 환경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네, 단순히 외국인 지분만 살펴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초록 색깔 진한 선 같은 경우에 외국인 순매매 누적인데요. 이미 순매매 누적 같은 경우에는 거의 사상 최고치, 상장 이후의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외국인들의 비중은 최고치란 얘기죠. 하지만 주가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 신고가를 경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펀더멘탈을 제외하더라도 외국인 지분율만 봤을 때는 아직까지 상승할 룸이 남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오늘 신규 수주로 올해 목표치의 97%를 달성했습니다. 이사님께서 하반기 추가 수주도 기대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연간 목표치를 좀 훌쩍 넘는 그런 성과 기록할 수 있을까요? 지금 아까 언급드린 내용을 가지고 와서 수주가 더 늘 수 있는지 아닌지 여부를 대입을 해보면 미국의 인프라 투자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과거의 인프라 투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그 건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에너지 부분 단에서 추진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LNG와 관련된 부분 이제 관으로 연결하던 부분이 LNG 선에 발주를 넣을 수 있는 요인이 하나가 추가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재 기점에서 하반기로 새로운 수주가 더해질 수 있겠고 연간 목표치가 넘는 수주 달성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가격 전략도 체크해보고 가겠습니다. 신고가 기록 이후 조정 구간에 진입을 했는데 이미 보유하신 분들은 큰 걱정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조정이 좀 2주 정도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제 고점인가라는 고민은 조금씩 드실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좀 팔아야 하나 싶으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 기존 보유자분들은 전략 어떻게 제시해 주실까요? 네, 2분기에 영업이익이 동사 또한 흑자 전환했습니다. 주요 요인은 건조 물량이 증가했고요. 또한 건조 성과가 상승했습니다. 앞으로의 주가의 중요한 부분은 저는 결국 매출액이 늘어나면서 매출액보다도 더 레버리지 효과에 의해서 영업이익이 더 좋아지느냐 그리고 수주가 늘어나느냐가 중요한데 이번에 그 엔진 기계 부분에 일회성 요인을 제외한 영업이익률이 10%를 넘었습니다. 10.9%죠. 저희 하우스는 현재 그 국내 조선업체들의 토크가 굉장히 차 있기 때문에 향후에 받을 수주에 대해서 선별적인 수주가 가능하고 그리고 발주사 입장에서 이제 가격을 높여줘야 되는 조선사 위주의 시장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미 토크가 차 있기 때문에 우위를 점할 수 있죠.
향후에 건조 성과가 상승 추세를 유지한다라면 레버리지 효과로 인해서 엔진 가격의 상승은 24년도에 영업이익률 14.6%가 전망이 됩니다. 그만큼 레버리지가 더 높은 상황인데요. 때문에 지금은 잠깐 쉬고 있지만 저는 여전히 신고가 의견, 고 의견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17만 5천 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신조선가 상승으로 영업이익률이 좀 상승할 것이고 또 추가 수주 모멘텀까지 유효한 조선주까지 살펴봤습니다. 종목에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보는 매도의 기술. 오늘은 포스코홀딩스와 삼성 SDI, 삼성중공업과 HD 현대중공업 4종목 살펴봤습니다. 매도의 기술 종목들은 현재 주가와 모멘텀을 기준으로 매매 포인트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 전략은 변동 가능한 점 꼭 기억하시고요. 종목별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보는 매도의 기술. 주요 이슈와 모멘텀 항상 팔로우하면서 여러분의 매매 전략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정규장 마감 후 4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는 시간의 투자리그, 시간의 거래 동향을 만나보는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입니다. 장 마감 후 오후 4시부터 6시까지는 10분 단위로 시간의 단일가 거래가 이뤄지는데요. 주요 종목 등락률을 실시간으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 코스피 상승률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올라와 있을까요? 네, 시간에서는 참 엔지니어링이 가장 강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우선 TBH 글로벌부터 보시면 6.3% 상승하면서 1,897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5.9% 상승한 한창재지가 그 뒤를 잇고 있고요. 참 엔지니어링 보도록 하겠습니다. OLED 패널 제작 시에 발생하는 결함을 수리하는 레이저 장비를 제조하는 업체인데요. 정규장에서는 1% 상승했는데 시간에서는 5% 상승하면서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평화홀딩스 3.4% 상승, 종근당 바이오도 3% 상승하면서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시간외에서도 상승을 이어가는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엔터파트너즈가 가장 강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9.75% 상승하면서 844원으로 거래되고 있는데요. 종합 엔터테인먼트 기업이죠. 웹툰 자회사 건설 소식을 최근에 전달한 바 있는데요. 오늘 보합권에서 마감했는데 시간외에서 시세를 분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파인디지털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랙박스 내비게이션 제작하는 업체인데 오늘 1% 보합 권에서 마감했는데 시간외에서 강세 보여주고 있네요. 트루엔이 5.9% 상승하면서 11,940원 선에 거래되고 있고요. 제노포커스도 5.7% 상승하면서 4,140원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 코스피 하락률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양폴리가 가장 강하게 빠지고 있습니다. 2.1% 하락하면서 5,530원 선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진양폴리는 오늘 정규장에서도 외인의 매도세의 약세를 보여줬는데 시간외에서도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삼양식품이 1.6% 빠지면서 11만 6,300원 선에 거래되고 있고요. 남성도 1.5% 하락, 일진다이아도 1.3% 하락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스닥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하락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강하게 빠지는 것은 리더스 기술투자입니다. 현재 3.6% 하락한 930원 선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이어서 레몽레인도 3.31% 하락한 14,31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 살펴봤는데요. 시간의 단일가 매매는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10분 단위로 매매가 체결됩니다. 모멘텀과 거래량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시간에서도 상투 전략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 동향은 잠시 후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하게 부각되는 이슈와 모멘텀 속에서 연속성 있는 재료로 우상향할 주인공 누가 될까요? 주도주로 떠오르게 될 종목 미리 만나보는 라이징 스탁입니다. 먼저 지난 라이징 스탁 수익률 베스트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이성웅 이사가 7월 21일에 제시한 솔트룩스 목표가 43,000원 돌파해서 수익률 28.4% 기록했는데요. 목표가를 5만 원으로 상향하셨습니다. 전략 다시 한번 점검할까요? 애플의 챗봇 이쪽 사업을 통해서 시장에서 이제 소프트웨어 단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이 실제 이 수주의 가능성들을 열어놨고요. 이와 연결해서 삼성 같은 경우도 관련된 사업의 개연성이 포함이 됨에 따라서 주가 같은 경우가 좀 강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요인 같은 경우가 실제 매출이 바로 나오는 단계라고 하기보다는 좀 어느 정도의 수주의 모멘텀을 안고 가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목표가를 5만 원으로 상향하고 대응을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오늘의 라이징 스탁은 이창환 부장의 하이비전 시스템, 이성웅 이사의 하이브, 이익원 지점장의 파마 리서치입니다. 이창환 부장의 라이징 스탁 하이비전 시스템, 라이징 포인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동사는 이제 그 카메라 검사 장비 모듈 업체고요. 카메라 모듈 검사 장비 업체고 기존에 이제 그 검사 장비에서 센싱과 이제 그 2차 전지 장비 쪽도 그 전방 사업이 다각화되고 그리고 동업종 대비해서 밸류에이션 매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전방 사업 다각화와 밸류에이션 매력을 보유하고 있는 점 강조하셨는데요. 성장 스토리와 가격 매력 구체적으로 점검해 볼까요? 동사가 이제 애플 쪽에 이제 10년 이상 그 납품을 하고 있고요. 보통 모듈 업체는 이제 그 업체들을 그 벤더를 다변화하는데 이 검사 장비 같은 경우는 그 품질의 균일성을 위해서 멀티 벤더를 하지 않고 주로 이제 한 곳에서 주로 이제 그 납품을 하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애플 쪽에 오랫동안 그 납품 이력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기존에 이제 그 카메라 그 모듈 검사 장비에서 그 센싱 쪽, 이게 센싱 장비 같은 경우는 그 애플의 그 엑사 이런 쪽에 그거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센싱 쪽과 2차 전지 장비 쪽에서의 그 사업 다각화 진행되고 있는데 올해 상반기에 그 95억 정도 2차 전지 장비 쪽에서 장비 검사 장비 쪽에서 이제 매출이 발생해서 올해부터 좀 변화가 생긴 것 같고요. 2차 전지 쪽으로의 그 사업이 다각화가 되고 또 동사가 자회사 프련테라고 있는데 그 카메라 그 자율주행 카메라 그 업체로서 좀 실적도 괜찮고 주가도 잘 가는 모습이고요. 또 이제 자회사 큐비콘이 그 3D 프린팅과 로봇 사업에서의 모습을 나타내서 지금 본업과 자회사가 모두 성장되는 그런 흐름인데 동사가 이제 그 이지미디어가 동종업계 경쟁사인데 상장 폐지되다 보니까 업계에서 퇴출이 되고 중국 쪽에서의 고객사가 확보된다는 것들이 좀 특징적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실적 대비해서 PR 7배고 내년 기준으로 6배라서 동종업계 평균이 PR 24배라서 좀 싸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가격적으로 좀 부담 없지 않냐 보고 있고 차트상으로도 저점을 높이면서 추세 우상향 중입니다. 그래서 2만 원 초반대에서는 충분히 저점 매력이 있다고 보고요. 올해 추정 EPS가 3,343원이라서 그냥 보수적으로 PR 8배 줘도 한 26,000원 목표가 잡을 수 있고요. 10배 주면은 한 43,000원 정도 봐서 정고점 라인이 26,700원이니까 뭐 26,000원 보셔도 무방할 거로 보고 월요일 시초가 매수 의견 드리겠고요. 목표가 26,000원, 손절가 18,000원 드리겠습니다. 네, 목표가 1차로는 26,000원, 2차로는 33,000원 선 잡아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성웅 이사의 라이징 스탁 하이브 보겠습니다. 라이징 포인트부터 들어볼까요? 네, 하이브의 라이징 포인트는 라인업단의 앨범 판매 호조, 그다음에 여기에 더해져서 미국 시장의 콘서트 확대 부분에 있겠습니다. 네, 오늘 뉴진스 호재로 9% 꽉 채운 상승으로 고점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라이징 포인트로 앨범 판매 호조 그리고 미국 시장 콘서트 확대를 꼽아주셨습니다. 성장 스토리 자세하게 듣겠습니다. 우리가 영상 매체단이 과거와는 다르게 이제 컴퓨터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 대중들이 직접 콘서트에 오지 않아도 뮤직비디오를 직접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평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새로운 앨범이 나오고 나서 음원이 하나가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동남아 쪽 이쪽에 우리가 광고를 붙여서 보통 조회수 같은 경우를 올리기 위해 그러한 비용을 냅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용에 대해서 비용을 내지 않고 직접적으로 순수 조회수가 나오는 3개 그룹이 있어요. 이게 첫 번째가 BTS, 두 번째가 블랙핑크, 세 번째가 뉴진스입니다. 우리가 이런 점을 종합해 보면
다음 분기죠. 2분기에는 뉴진스에 대한 활동 실적이 포함되지 않지만은 3분기부터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는 점이겠고요. 우리가 이번에 음원의 뮤직비디오를 보더라도 콘텐츠 요소, 그다음에 대화 요소, 그다음에 여기에서 굿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네, 오늘 9% 상승하면서 시세를 분출했는데 매매 타점 그러면 어떻게 잡을까요? 우리가 실적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겠어요. 2분기 실적은 비용이 높아져서 조금은 부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매수가는 26만 원을 제시해 드리고요. 목표가는 37만 원입니다. 시가총액 대입을 해봤을 때 이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손절가는 20만 원을 제시해 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이익원 지점장의 라이징 스탁 파마 리서치 살펴보겠습니다. 라이징 포인트부터 들어볼게요. 네, 실적이 고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 미용, 의료 제품의 한류로 인해서 실적 성장뿐만 아니라 주가 리레이팅이 기대가 됩니다. 네, 실적 고성장세와 피부 미용 시장의 한류를 주목해 보자라고 하셨습니다. 향후 모멘텀들 어떻게 좀 가시화될지 구체적으로 들어볼까요? 코로나 엔데믹으로 주력 제품 리쥬란과 콘쥬란의 성장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의료기기 내에서 필러 제품이죠. 리쥬란의 매출 비중이 53에서 54%까지 추정이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률은 30% 후반대까지 과거 메디톡스가 고성장을 누렸던 그런 성장률과 영업이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태국에 신규 진출을 했고요. 또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우크라이나, 중국 지역에 수출이 증가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 의료기기의 실적 성장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올리브영 채널에서 프리미엄 화장품으로 재평가받고 있습니다. 기존의 필러 브랜드와 함께 리쥬란의 화장품이 새로운 영역으로 특화된다라면 실적이 좋아지는 데 앞서서 밸류에이션의 리레이팅 요소가 진행되기 때문에 미래의 주가는 EPS 곱하기 멀티플, 1PS와 멀티플이 함께 증가가 되는 주식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16만 8천 원, 그리고 손절가는 전 저점인 11만 7,4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라이징 스탁, 이창환 부장의 하이비전 시스템, 이성웅 이사의 하이브, 이익원 지점장의 파마 리서치 만나봤습니다. 라이징 스탁과 함께 차기 주도주들 미리 잘 선점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 속 특징주들을 따라가 보는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탑5입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는 내일장까지 연결돼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은데요. 시간의 특징주와 함께 하시면서 매매 전략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우선 5위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위는 웰크론입니다. 섬유 전문 회사로 방검복 사업 업체인데요. 최근 계속해서 들려오는 흉기 난동 소식에 오늘 정규장에서는 방검복 관련 종목들이 움직였습니다. 외인과 기관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정규장에서는 11% 상승했는데요. 시간에서는 2.53% 올라와줬습니다. 4위는 MBT입니다. 모바일 포인트 광고 플랫폼 업체인데요. 정규장에서는 개인의 거래량이 강하게 실리면서 5% 상승 마감했습니다. 시간에서는 0.8% 빠지고 있습니다. 3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라리스 오피스입니다. 생성형 AI 출시에 힘입어 수익성 개선 모멘텀에 오늘 정규장에서도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오늘 장중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21% 상승 마감했습니다. 시간에서는 2.6% 움직이고 있습니다. 2위는 웰바이오텍입니다. 웰바이오텍은 2차 전지 필수제인 리튬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공시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외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에 22% 급등세 마감했습니다. 시간에서는 0.53% 상승하고 있습니다. 대망의 1위 보겠습니다. 1위는 트로엔입니다. 오늘 정규장에서 14% 상승하면서 4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여줬는데요. 시간에서는 6%대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4위에 랭크된 MBT를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 포인트 광고 플랫폼 업체인데요. 네이버 웹툰의 내년 상장 준비 완료 소식에 결제 서비스 업체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MBT 오늘 정규장에서도 5%대 상승하면서 흐름이 좋았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MBT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이제 그 에디슨 오퍼월이라 그래가지고 어떤 미션을 수행하게 되면은 실시간으로 보상을 주어지는 그런 이제 서비스를 하는데 우리가 네이버 웹툰 같은 거를 보시면
그 무료 그 쿠키 같은 거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서 그 웹툰을 보게 되는데 그 서비스를 하는 업체고요. 카카오티라든가 그 카카오 스타일 등에도 이제 들어가 있는데 이런 광고 형태가 사실은 이제 시장에서 점유하는 포지션이 한 1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쨌든 동사가 하고 있는 이런 사업 비즈니스 모델은 캐파의 확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동사가 이제 실적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제 매출이 400억대에서 거의 2배 이상 거의 2,000원대까지 올라오면서 주가가 한 6월부터 7월 사이에 올라갔다가 지금 조정 들어왔는데, 오늘은 올라간 것들은 이제 네이버 웹툰이 그 해외에 상장한다는 그 이슈 때문에 관련 서비스를 하고 있어서 올라왔던 것이고요. 이게 그런 테마로 일단은 그 뉴스 재료로 올라왔기 때문에 저는 월요일 날 좀 차익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특징주로 에코프로 HN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지재료 신사업 진출 소식에 오늘 상한가로 마감했는데요. 다음 주에도 모멘텀 연속성을 기대해도 좋을까요? 저는 가져도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원래 그 종목이 이 종목이었습니다. 제가 먼저 그 새벽에 이제 이거를 리포트를 쓰고, 그리고 이제 새벽에 원고를 드렸는데, 이게 이제 9%에서 10% 올라갈 때까지만 해도 이 종목을 그냥 밀고 가려고 했는데 상한가를 가서 종목을 좀 바꾸게 됐고요. 어제 이제 그 IR을 해서 이제 신규 사업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세 가지였습니다. 이제 그 양극재용 도가니, 양극재용 도펀트, 전액 첨가제 세 가지인데, 양극재 도가니는 이제 2차 전지 그 양극재를 담는 용기를 말하는 거고요. 이제 기존 제품 대비해서 수명을 50에서 100% 그 늘려서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이런 내용이 있었고, 양극재 도펀트 같은 경우에는 양극재 첨가물로서 에너지 밀도와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그 역할을 하고 한 4개에서 5종 정도 사용된다고 얘기를 했고요. 또 이제 전에 그 첨가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양극재랑 별도로 리튬 이온과 이렇게 연관돼서 그 에코프로 이노베이션과 시너지를 가질 것 같고요. 그 외에 앞에 양극재 관련 그 첨가물 소재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 이제 BM과 같이 시너지 효과를 갖고 있어서 아마 이제 그 에코프로 HN도 이제는 2차 전지 양극재 밸류 체인 안에 들어가서 지금 앞에 전방 산업에 있는 이제 그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이노베이션과 시너지를 효과로 인해서 공격적으로 이제 양극재 밸류 체인에 들어가서 그거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 볼 수 있겠고요. 제가 만약에 오늘 이제 주가 급등하지 않았으면 목표가 12만 4천 원 가져왔을 겁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이제 한 8만 7천 원 이하로 봤는데 일단 올라갔기 때문에 가져가시는 전략 말씀드리겠고요. 1차로는 한 12만 4천 원 정도를 드리는데 그 상장 이제 인적 분할 상장 당시에 고가가 한 20만 원 정도 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시세가 이어진다면 한 20만 원까지도 한번 트라이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에 대해서도 여쭤보고 싶은데요. 모멘텀이 더 있을지도 다음 주에 잘 갈지도 궁금합니다. 이제 에코프로가 이제 8월 11일에 MSCI 지수 편입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 공매도 입장에서는 그 전에 어떻게든 주가를 눌러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8월 11일에 에코프로가 편입이 되게 되면은 일단 시장의 예상 자금은 한 1조 3천억에서 4천억 정도 이입될 거로 보고 있고, 최근에 이로 인해서 외국인들이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에 대한 쇼커버를 상당히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매도 잔고가 줄어들었지만 아직도 상당히 많은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대차 물량을 많이 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공매도로서 더 누르지 못한 상황이다 보니까 최근의 흐름이 투신에서 코스닥 150 선물을 매도를 하면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의 BM 주가를 누르고 있습니다. 이게 지난주 이제 수요일과 목요일에 한 5,800억 가량의 코스닥 150 선물을 투신해서 매도를 했고요. 그리고 목요일에도 그 연기금에서 1,400억 정도의 그 코스닥 150 선물을 매도를 하면서 주가 빠졌는데 3일째는 반드시 이제 환매수를 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고, 다시 또 이틀간 투신해서 코스닥 150 선물을 매도를 하고 어제 상환하고 다시 또 오늘 또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8월 11일까지 이런 식으로 주가를 누르는 플레이가 지속됐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2차 전지가 올라가게 되면은 다른 종목들이 빠지고 2차 전지가 빠지게 되면 다른 종목도 올라가는 현상이 벌어졌었는데, 지금은 코스닥 150 선물을 가지고 누르기 때문에 같이 오르고 같이 빠릅니다. 그래서 2차 전지가 올라갈 때도 다른 종목들이 같이 올라가고, 그리고 2차 전지 종목들이 빠질 때도 같이 빠지는 그런 동좌 현상이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어졌고 여지껏 이어진다고 볼 수 있겠고요. 8월 11일까지는 기간 조정은 불가피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제 급등이 한번 크게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차익 매물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8월 10일부터 MSCI 편입되고 나서 8월 30일까지 제가 주가 올라간다고 많이 얘기들 하다 보니까 이게 단타가 하도 많이 붙어서 그런 단타 물량까지 소화하게 된다면은 8월 11일 이후부터는 본격적인 주가 상승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간의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시간의 특징주들은 내일장 흐름과 방향성을 같이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종목별 베스트 전략자들이었으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해 주신 이창원 하이투자증권 광북 WM센터 부장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아시아 증시와 유럽 시황 전해드립니다. 아시아 증시는 혼조세지만 중하권은 민간 섹터에 대한 지원 기대감에 강세입니다. 상해 종합지수 0.23% 상승 마감했고요. 선전은 0.67% 상승 마감, 홍콩 항생은 0.63% 상승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정책국 회의 후 부처별로 경기 부양 정책을 추가로 발표하면서 기대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인민은행, 세무총국이 하반기 경기 부양을 위한 정책 기조를 발표했는데요. 인민은행 관계자는 은행의 지급 준비율을 인하하는 등 시중 유동성 공급을 시사하면서 중국 시장의 투자 심리가 개선됐습니다. 이어서 유럽 시황도 알아보겠습니다. 독일 닥스 지수 0.19%대 상승하고 있는데요. 독일의 6월 제조업 수주가 전월비 7% 증가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전망치 1.5% 감소보다 크게 상회했는데요. 지난달에 이어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는 호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프랑스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프랑스 깍그 지수까지 상승하고 있네요. 오늘 0.36% 상승 출발합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권미정이었습니다.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은 방송 후에도 유튜브에 라이징 스타 검색하시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